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살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의 걱정도 있겠지만 질병의 공포, 단명의 슬픔이 사라진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수명이 짧던 과거에는 아이가 100일만 넘겨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신생아의 생존이 어려웠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 100일을 맞는 오늘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의 경제도 튼튼해졌지만 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 만나볼 수 있는 주요 경제 뉴스들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요즘 수입차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도 큰데요. 수입차 업체들 자기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 걱정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페인트인데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 야구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그간은 사실은 이동하면 맥주 파는 이 맥주보이 금지됐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고요? 네, 국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맥주 보이를 금지해 왔습니다. 이 식약처는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이 맥주통이나 이 컵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위생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국세청도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가 금지 사항이라고 그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이 반면에 야구계가 이게 미국과 일본 등이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이 맥주 보이는 물론이고 핫도그나 도시락 등의 이동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반박을 했고, 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번에 입장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 치맥 파티 벌인 중국 관광객들 사실 치맥의 그 맥주가 생맥주가 아니라 캔맥주도 이 네. 같은 법안 때문인데요. 네. 치맥 배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선물용 와인을 이 택배로 배달한 주류 소매점에 과태료를 좀 부과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 현행법상 이 주류는 이 대면 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건데요. 이 통신 판매가 좀 일반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주류 소매점의 배달 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서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 이 허용을 하기로 했고요. 네. 일반적인 주류 통신 판매는 이 전통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와인 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 배달도 이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맞게 유연하게 이런 법안들은 좀 손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업체들 대주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배당을 하고 기부에는 인색했다 이런 얘기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주요 8개 수입차 업체들이 이 대주주인 자국 본사에 보낸 배당금은 무려 8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벤츠코리아가 5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160억 원, 포르쉐 코리아가 60억 원 등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전체 기부금은 42억 원에 그쳐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 소액이나마 기부금을 낸 업체는 이 벤츠코리아, BMW 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이후에 이 미국 고객들에게는 1인당 $1,000가량의 보상금을 주면서도 이 국내 고객 보상을 외면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이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외제차 인기에 힘입어서 정말 많은 이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이렇게 사회에는 주는 게 없고 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역시 좀 비협조적이거나 별로 눈여겨볼 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8개 수입차 업체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9조 9,595억 원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했는데요. 네. 고용한 임직원 수는 749명이 전부였습니다. BMW 코리아가 175명, 벤츠 코리아가 168명, 아우디가 167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이 외형 확대에 비하면 일자리 창출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계 수입차
자동차 업체 3사의 매출이 2010년에 3조 원대에서 작년에는 8조 8천억 원까지 5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는데 이 같은 기간에 일자리는 288개에서 510개로 222개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받는 만큼 또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될 텐데요. 자, 친환경 페인트라고 해서 요즘 뭐 벽지 대신 오히려 건강에 좋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 친환경 페인트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요. 네, 이거 좀 놀라운 친환경이 일입니다.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페인트 10종을 조사를 했는데 이 3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네. 이 소비자연맹은 실제 실내 공기의 질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페인트 칠을 한 뒤에 7일 후에 이 유해 물질 방출량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유해 물질이 나온 페인트는 이 환경 인증 마크 제품인 디오의 콜라겐 페인트, 또 환경 친화성을 좀 표방한 수입 제품인 던 에드워드의 슈프리마, 제냐의 미네랄 페인트 등이었습니다. 요즘 뭐 집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방송도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제대로 지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얼마나 해로운 거죠? 그 세 개 제품 모두 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뭐냐고 하면 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이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신경계에 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이 다른 세 개 제품에서는 이 중금속인 바륨이 검출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이 가소제는 이 조사 대상 10개 제품에서 모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소비자연맹은 일부 제품에서 이 냄새무 또는 뭐 아토프리, 이 무독성 등의 문구를 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예, 지금 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옥시의 이 가습기 청소 살균제 아주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광고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도 문제거든요. 이 친환경 페인트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채용 시장 뭐 계속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기는 조금 좋아진다라는 신호도 있는데 30대 그룹을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네, 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 공기업과 금융그룹을 제외한 이 자산순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올해 고용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 이 30대 그룹 중에서 21곳이 올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12만 6,300명 수준이어서 작년보다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경기 불황 속에 좀 이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까지 겹치면서 이 경영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위 10대 그룹을 살펴보면 올해 채용 규모가 7만 9,100명 수준으로 작년보다 1.6% 정도 줄었는데요. 다만 10대 그룹이 전체 신규 채용 규모의 62% 정도를 차지를 해서 그나마 좀 일자리 창출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도 좀 그 덩치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재벌을 좀 또 축소해서 보니까 사내 유보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돈을 좀 써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네. 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으로 구성된 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삼성과 현대, SK 등 10대 재벌 93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더니 사내유보금이 54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45조 원, 9%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 그룹별로는 삼성이 215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그룹이 112조 원, SK 그룹이 65조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삼성과 현대, SK 등이 3대 재벌이 20대 그룹 전체 사내 유보금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지금 한 해 국가의 살림살이를 훨씬 넣는 돈을 이 사내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데 네. 이 논란도 계속 재현되고 있죠. 네, 그 시민단체들은 이 재벌들이 국가 안에 쌓아둔 유보금을 환수를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제단체들은 이런 주장이 좀 사내 유보금 개념을 좀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보금에는 이 부동산이나 시설 등에 투자한 돈이 포함돼서 현금성 자산과는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2014년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683조 원에 달한 반면에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 원 정도 그렇게 좀 그쳤습니다. 예. 저렇게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상황입니다. 실적 호조, 경기 회복 이런 말을 떠올려도 될까요? 드디어 2020선을 넘어서 오늘 증시가 마감됐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22.10 플러스 16.2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701.62포인트 플러스 1.7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컸던 반면에 거래소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컸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양쪽에서 다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대체로 낙폭이 단기에 좀 컸었던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중형급들, 중형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견인되어지는 모습이 거래소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지금 유가는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지만 좀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유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관련한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상승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유가 관련 민감주들이 매물을 좀 맞으면서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서 시장을 보게 했었는데요. 다시 또 유가가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화학주, 그다음에 정유주들도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 특히 철강주들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면서 철강주들이 계속적으로 고점 행진을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런 상승세가 뭐 이번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 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사실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2000선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주춤하던 주가 지수가 오늘 다시 좀 강세를 보이면서 202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2030선에서 2050선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에 따른 좀 변동성이 종목별로는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쪽 또는 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중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일단 유가와 경기 민감주들의 방향성을 좀 같이 따르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게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조금 더 꾸준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들의 좀 순환매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아슬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올해의 안전한 차 최우수자동차 선정,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제동 안전성 등 종합 1위 달성. 프리미엄 컴포트 세단 아슬란이 정숙성에 이어 안전성으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경제 탐구생활.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 보내드립니다. 정답 맞히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없죠. 이 때문에 통화 정책 또 양적 완화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존 사업과 산업에 손을 대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야당에서도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글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이것의 속도를 높이겠다, 직접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좀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서 사회적인 충격도 크죠.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이 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고요. 또 경제정책의 어떤 일종의 기조를 바꾼 지 100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4+1의 개혁 작업, 또 구조조정, 또 R&D 투자, 지금 여러 가지 이 경제 관련 정책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중점 진단으로 마련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총선 이후 경제 이슈 향배 여쭤보려고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또 경제 정책 관련된 이야기로 모셨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면 선물을 줘야 하는데 이 경제 정책은 선물이 아니라 날카로운 평가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유일호 부총리 팀은 좀 다른 기조를 갖고 출발을 했는데 취임 100일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취임 100일 동안에 이제 상당히 좀 그 힘들었던 것 중 하나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총선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0일 동안에 초기에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내놓은 미니 단기 부양 대책,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이거 외에는 지금 뭐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취임 100일 동안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대부분의 이 국민들이 이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시기 어려운데요. 활성화라든지 부양 이런 것보다는 안정과 또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의 중심이 옮겨가지 않았나.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이제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주택 부분이 2008년도 이후에 7년 동안 계속 침체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부동산 경기 정상화 주요 이슈였는데 조금 회복되고 있는 걸 그 주택담보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 네. 이걸 내놓는 바람에 다시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주택 부분에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5대 부분 구조조정 그러면 건설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좀 잘못되는 바람에 주택 건설 부분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에 당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동산 전문가와 인터뷰하면서 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방안,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는 악영향을 준다라고 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전체 그 여신 그 가계대출 중에서 4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렇죠. 또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 구입 목적은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60%는 전부 다 생계형 대출, 집을 담보로 대출해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해본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규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집값만 회복되려고 하던 부동산 경기만 침체하고 그걸 가지고 좀 자영업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저축은행으로 가는 바람에 최근에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네. 저축은행 금리가 보통 25%입니다. 네. 25% 금리 주고 자영업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자영업자들만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 100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 평가보다는 조금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 또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4+1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기존의 4대 개혁,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분에 산업개혁을 추구한다라는 구상인데요. 이 산업개혁이 사실 좀 신성장 동력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향은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번 연초 다보스 포럼에서 밝혔다시피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낙후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그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은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성장 동력은 방향성은 옳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일단은 신산업 투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 방점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이 신산업 대부분 이제 정부의 창조경제 역점 과제 포함된 사업들이고 또 미국, 일본이 사실 이미 선점하기 시작한 분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말한 순간은 사실 조금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알파고가 상구에 와서 그 대국하는 바람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된 게 소위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미국 인공지능 산업은 알파고를 만들 정도가 돼 있고요. 예. 드론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무인 자율로 주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낙후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진입도 못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 3, 40년 동안은 완전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현재 먹고 살고 있는 게 요컨대 뭐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뭐 등등이 1970년대에 건설되던 중화공업이 이거 한 50년간 먹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 반도체 이건데 사실 90년과 2000년대는 아무런 산업 육성이 없이 그냥 7, 80년대 해놓은 걸 서로 나눠 먹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신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지금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구산업은 중국이 바짝 따라왔고 예.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 어려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좀 그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실효성이 있다 떠나가지고 안 나가면 우리는 그냥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절박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비스 산업 부문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신산업의 대부분도 사실은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제조업에 비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이 서비스 산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유발이라든지 이익률에 있어서는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산업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서비스 산업을 위한 법안은 사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조금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뉴스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 통과되고 일자리 창조 좀 늘어나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대개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거리 가면 전부 널려 있는 게 가게고 식당입니다. 그래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연간 한 3분의 1 정도는 계속 폐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저생산성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할 만한 그러니까 금융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이요. 이건 완전히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한마디로 화이트 칼라죠. 금융, 의료, 교육, 관광, 컨설팅 이런 게 이제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예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그럼 맨날 중소기업 가면 군대도 안 가고 어쩌고 아무도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겉돌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걸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지금 현재 27,000불인데 27,000불이면 대졸 초임이 대충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만 불 된다 그러면 대졸 초임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500만, 600만 원 주고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청년들도 싱가포르나 스위스는 활력을 찾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더민주당의 최운열 당선자가 의료 보건도 중요하다. 의료 보건 이거 발전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광객만 연간 350만 명이 들어옵니다. 한국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연간 50만 명도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대폭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급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마침 오늘 그 야당도 이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더니 이제 야대가 되니까 생각이 좀 많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서 저 굉장히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물어보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목소리에 가깝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 통과에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이 모든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겠다.
뭐 특히나 노동사법 같은 경우도 지금 여야 대립이 심각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약간 기조라도,할까요? 아니면 어떤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간담회에서 살짝 그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그 유리 장관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 그 국회에서 서비스 발전 기법이 10년 넘었어요, 지금. 네. 통과가 안 되면은 서비스 발전 정책이라도 내놓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서비스 발전 같은 경우에 금융을 보면 말이죠. 네. 현재 지난 몇 년간 외국 금융기관이 한 20개 정도 한국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 금융기관이 한 500개 정도 들어와서 완전 금융 허브가 되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 금융 규제 당국이 금융을 너무 지고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산업이 계속 낙후되죠. 계속 낙하서 인사오죠. 온갖 규제를 하죠. 네. 그러니까 금융산업 발전 안 되는데 기존 법령 내에서도 규제 당국의 규제만 안 해도 서비스 발전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금융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부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네. 규제를 왜 하느냐는 게 음식점이나 도서관 숙박업은 왜 규제를 안 할까? 퇴직 공무원들이 음식점 숙박업에 내려갈 이유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육만 하더라도 전국 국공립 대학 총장 20명 이상이 교육부 출신이에요. 네. 금융기관의 수장 상당 부분이 전직 금융당국에서 그렇죠.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현행 법령 하에서도 그런 걸 완벽하게 정말 정권을 걸고 차단하면은 고부의 서비스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빨리 이번에 뭐 내놓은 게 처음도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추진을 해야죠. 네. 추동력을 가지고 하면은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흔히 관치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지만 이런 고리를 끊고 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 지금 절박한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도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 지금 여야의 최근 경제수장, 여야의 경제 책임자들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겠다. 오늘 어떤 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오래된 기존의 주력 산업들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제부총리는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서 이 분야를 네. 이끌어가야 할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부총리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아까 사공 얘기했지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차 지금 중요한 것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원칙하에서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대기업 한 54개, 네. 중소기업 175개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선정해놓고 지금 작년에 선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선정이 됐으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200% 이하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최소한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그걸 제출받아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예컨대 조선업 같으면 미래지향적 경영 정상화 계획이 왜냐하면 조선업 앞으로 예컨대 조선업 같은 조선업이 글로벌 경제를 볼 때 앞으로 1년 내에 회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제출받아가지고 전문가가 검토한 다음에 합격하면은 지원이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모든 산업을 도태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은 산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건 살리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일단은 우리가 방법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자율협약, 그다음에 이제 워크아웃 법정관리. 네. 그거는 이제 그 부채 비율 단계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이죠.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고 방법도 제시 안 하고 한다 말만 해갖고는 혼란만 처리하니까 하루 빨리 그런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은 예컨대 조선업, 해운업 그러면 관리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네. 해운업이 어떻게 될 건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투자은행 전문가들이 예컨대 GM 같은 걸 구조조정 담당했거든요.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자꾸 사공만 나서가지고 하겠다 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하겠다 소리면 안 되고 네.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액션 플랜이 지금 절실한 때입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간의 구조조정은 채권단 위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채와 부채에 대한
비율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준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또 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업에게는 조금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채권단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채권단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대기업은 그렇죠. 지금 거의 그 산업은행 수출은행은 국유 정책 금융기관이고 그건 다 정부가 임명하고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부 입김을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금 산업이나 수출은행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등치였거든요. 조선만 해도 조선 3사에 약 6만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예. 협력업체 가면 20만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그 업종을 손을 못 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또 잘못하면은 내년 또 대선 다가오니까 정치적 그야말로 그 격론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정치권 따지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구조조정을 해야 내년 대선 때도 아무 잡음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조선업 같으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보존해야겠다 생각되는 고기술 선박은 보호하고 네. 이미 뭐 70년대 건설돼 가지고 맨날 물건이나 실어 나르는 범용 선박 중국이 벌써 인건비가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도태시킨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확실한 걸 제시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채권금융기관 맡겨놓으면 채권금융기관이 무슨 힘으로 합니까? 네. 그래서 확실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집행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아주 지금 이 구조조정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이 오정근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제조업이나 기존 산업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리턴하는 정책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뭐 고용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지금 고려해야 이제 할까요? 1차적으로 리턴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데 자동차 같은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멕시코에 가서 기아 자동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 멕시코 기아 자동차가 어떤 혜택을 주느냐? 푸지는 무상 제공에다가 법인세도 면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멕시코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니까. 네. 그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거든요. 네. 법인세를 올리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국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한국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그 올드 인더스트리, 뉴 인더스트리를 떠나가지고 네. 회사가 건전하다. 부채비율이 200% 이하다. 건전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걸 흔히들 말하는 포워드루킹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가이드라인 하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했으면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도태시키면. 왜냐면 네. 그거는 그런 쪽에 제한된 자금이 그쪽으로 계속 가서 지금 현재 근데 조선 3사 같으면은 일감이 없는데 놀고 네. 있는데 수주량이 제로예요. 연봉은 그냥 평균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는 이제 그건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구조조정하고 살릴 건 살리는 그걸 누가 하느냐? 국책금융기관이 못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내년 대선 때 야냐할 말로 야권이 집권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책금융기관 금융행장도 눈치만 봅니다. 안 합니다 지금. 네. 전부 복지 안동이라고 그래요. 눈만 굴리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칼은 전문가들이 들이대서 정치 바람 없이 객관적으로 해내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도움되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전문가에 의한 빠른 실행이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총리가 한국 경제 위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했다가 또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또 봄은 출래불사춘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좀 경제 진단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현재 경제팀이 우리 경제를 진단하는 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장관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좀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계속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201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2%로 좀 떨어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단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오늘 오전에도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회복이 되다가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로 갔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경기 순환 변동치가 10월을 정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주저앉는 더블딥 우려가 보여집니다. 더블딥 우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출래불사춘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경제 당국도 정확하게 우리 경제가 더블딥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 지금 추경 편성은 없다. 1분기에도 14조 원 예상했던 것보다 14조 이상을 조기 집행을 했고 2분기도 좀 재정을 몰아서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더블딥 문제를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지금 풀어서. 더블딥에다가 지금 또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지표를 보니까 경기 순환 변동치가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네. 11월, 12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블딥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예컨대 뭐 경제민주화 관련 온갖 법안들이 많이 지금 주장되면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전면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건 한번 지으면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봐야 되고 네. 사람도 고용하면 해고를 못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정치 리스크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경제민주화 좋다 이게 좋으면 어디까지 할 건지 네. 뭘 할 건지를 빨리 가이드라인을 지어줘야 기업들이 지금 벌써 4월 달입니다. 네. 금년 투자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도 투자를 더 오히려 고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정말로 정치인들이 우리 청년 일자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할 건지 여야 간에 빨리 합의를 봐서 요까지 우리가 하겠다. 네. 기업들 요 범위 내에서는 요까지는 이해해달라. 그걸 빨리 제시해 줘야만이 기업들이 그 기준 하에서 투자라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걸 네. 명심해야 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구조조정도 그렇고요. 지금은 어떤 주장과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실천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난 총선 전까지는 기존 순환 출자만 신규 순환 출자만 해소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얘기는 이번에 더민주당 공약에는 기존 순환 출자도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 또 신성장 동력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출자해서 뭐 자회사 하나 세우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네네. 이게 좀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도록 하면은 네. 일자리는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금년에 성장률이 0.23%는 날아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빨리 정치권이 가이드라인 제시 안 하면은 네. 금년 성장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합니다. 예. 지금 뭐 질문보다 더 앞선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좋은 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였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세계 경제를 듣는 참 글로벌 경제 이슈.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데요. 앞서 오정근 교수님 나오셨지만 이 쓴 약 좀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중국 생각 안 하고 우리 경제도 살펴보기 어려운데 샤강차오라는 말이 나왔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1990년대에 있었던 대대적인 실업 사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샤강차오에 대한 우려가 중국에서 좀 확산된다고요? 네, 그 2016년에 제2의 샤강차오가 올 것 이렇게 SNS상에서 빠르게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샤강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2016년 샤강차오 또는 2차 샤강차오 등의 자동 검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중국 경기 둔화가 짙어진 가운데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까지 나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중국 공무원 업무 보고서에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샤강 사오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설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사회 자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샤강차오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예, 일터, 직장을 뜻하는 말이 중국말로 강이란 말이고요. 네. 그만두다, 내려오다라는 뜻이 샤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샤강사오란 말은 직장을 그만두다 이런 뜻인데요. 1990년대 있었던 대대적인 실업 사태를 일컫는 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주룽지 당시 총리가 1997년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과 3년 만에 1,70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네. 1992년 2월에 덩샤오핑이 제2의 개혁 개방으로 불리는 남순 강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92년 10월에는 장점인 공산당 총서기가 사회주의 시장 경쟁의 체제로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전반적으로 샤강사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예, 샤강. 네. 예. 그래서 1993년에 이제 300만 명 그리고 2001년까지 2,81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규모 역시 중국이라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이 샤강차오 결국 중국 경제 상황과 연결돼 있을 텐데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달러 지폐 앞면 인물 사실 전 지금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바뀐다고 하네요. 네, 지금 제7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20달러의 지폐 앞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의 해리엇 터프먼으로 변경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 터프먼은 노예 출신 흑인 여성인데요. 네, 여성이군요. 네. 흑인이 미국 화폐 인물로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여성이 지폐 인물로 등장한 일이 1891년부터 1896년까지 통용된 1달러짜리 은태환 증권 네.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터프먼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자신이 태어난 농장에서 탈출한 뒤에 남부의 다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키는 일을 하다가 남북 전쟁에 참전했고요. 전쟁 이후에는 여성과 흑인 인권 운동을 꾸준히 진행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백악관과 함께 20달러 지폐 뒷면에 자리 잡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네요. 예, 뭐 훌륭한 분들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쓰비시 자동차도 연비 조작 사실이 드러났네요. 오늘 뭐 대표가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쓰비시가 2013년부터 생산한 EK 웨건 그리고 EK 스페이스 그리고 또 닛산에 공급하는 데이즈 룩스 총 4개 차종에 62만 5천 대의 연비를 사실은 왜곡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네. EK 웨건의 경우에는 연비가 리터당 30.4km라고 밝혔는데 3km 가량이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미쓰비시에서 오는 27일까지 보정 관련 내용을 조사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했고요. 다른 차량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사태가 일본판 폭스바겐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분석입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까 계속 의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일경제신문 박소호 기자였습니다.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유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라민 씨.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SK텔레콤이 폼 좀 잡겠습니다. 당신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폼을요. 생활 속에 없던 폼들이 생기고 있던 폼들은 더 놀라워지면 지금보다 훨씬 폼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구조조정입니다. 7711님 구조조정 오늘 날씨랑 같네요 라고 하셨고요. 오늘 정답자는 1642님입니다. IMF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단기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충격 조절을 위해서 힘을 좀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생선 박스 선물 보내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